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이성용 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어제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데다가 임시회 안건에 추경안 심사가 빠지면서 전체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 가운데 제대로 일하는 날은 하루뿐입니다. 이래저래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성용 의장이 재선거를 통해 의장직에 복귀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입니다.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불안정한 시국에서 의원들의 처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충실한 의정 활동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도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보듬는 각종 현안을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가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의장 공백 사태를 맞지 않을까 지역정가 모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의회 분위기가 불안합니다. 게다가 임시회가 개회했지만 의사 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늑장으로 울산시의 추경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당초 5월 1일까지 15일간이었던 의사 일정은 오는 23일까지 7일로 단축됐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임시의 의사 일정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느슨합니다. 7일간의 의사 일정이지만 1차 본회의 이후 이틀간의 개별 현장 활동과 주말과 휴일을 빼면 사실상 심도 있는 의정 활동 기간은 월요일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는 6월 9일부터 열리는 정례뿐이어서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이후 한 달 보름여간 비회기를 맞습니다.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회 이후의 모든 관심은 대선에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 극복을 위해 의원 개개인들의 보다 의욕에 찬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겸 합동연설회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A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순회 경선은 울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경북,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합동연설회로 연설회 시작과 동시에 전국 대의원 투표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어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노선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먹사니즘 울산 네트워크 발대식을 앞두고 그 방향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먹사니즘 울산 네트워크는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중 하나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부유식 해상풍력과 울산 의료원 설립 등 지역 현안 문제와 이재명 노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먹사니즘 울산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주 2년 차를 맞은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의 미등기 논란과 관련해 중구청이 재개발 조합 측에 허위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미준공된 기반시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9월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 당시 재개발 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미비했지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우려해 사전에 입주 승인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이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기반시설 공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이 등기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미준공된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담보되면 사업 준공과 등기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홈구장 사용이 중단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오는 25일부터 4일간 치르는 홈경기를 울산 문수 야구장에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을 방문한 허구연 KBO 총재는
울산 야구 거점도시 육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프로야구 NC의 홈경기를 문수 야구장에서 치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KBO는 NC와 상의 끝에 결국 경기 장소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변경했으며 이에 울산시는 향후라도 경기 개최 요청이 온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어제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중구청은 이를 근거로 생활 안전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년 넘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성인 PC방을 통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예림 기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수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자 게임이 켜지고 슬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인 PC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입니다. 이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과 개발자 등 모두 1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 넘게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로 들여와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성인 PC방에 제공했습니다. 성인 PC방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의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지역별로 총판을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작년 한 4월경에 영남권에서 여러 개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가 있는데 해외 총판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해외에 있는 총판 수사까지 이제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은 약 12억 원. 경찰은 관련 수익을 모두 몰수 추징하고 대포폰과 PC 등 5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성인 PC방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동네에서 성인 PC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해자들 가운데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고아 등 무연고자와 저신용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해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넘겨 월급을 가로채려 한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국외 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이 SNS에 올린 캄보디아로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를 만나 도망가지 못하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빼앗은 뒤 폭행하고 캄보디아로 강제로 보내려다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명을 캄보디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울산의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사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강사인 A씨가 제자인 고등학생 B군과 중학생 C군을 손이나 드럼스틱 등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는 등 제자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9% 오르면서 7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2%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남구 달동과 옥동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 같은 지역 수요가 울산 전체의 전세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선박의 수출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도 원유와 정광의 수입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수원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원전 지원금을 받아 집행하는 서생면 주민협의회 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해임되면서 회장 공석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거를 치러 신임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지난달부터 신임 회장의 임기가 진작에 시작됐어야 하지만 현 회장 직무대행은 선거조차 치르지 않고 있어 말이 많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원전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곳을 직접 결정해 집행하는 사단법인 서생면 주민협의회.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받은 원전 지원금은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350억 원과 고리원전 3, 4호기 수명연장 200억 원, 세울원전 3, 4호기 자율유치 1,500억 원 등 2,050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미집행 예산만 아직 약 1,400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기존 회장 A씨는 과거 마을 대표 당시 마을 공금 1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회장직에서 해임됐고 부회장 B씨와 C씨가 잇따라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민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C씨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만 수개월째. 서생면 주민협의회 정관과 임원 선거관리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가 해임된 전 회장 A씨의 임기 만료일 전 40일부터 7일 사이의 날짜로 선거일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회장과 이사회의 임기가 지난 2월 28일 이미 끝난 데다 신임 회장의 임기가 3월 1일부터 시작돼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선거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현 회장 직무대행 C씨는 임원 출마 자격과 관련한 정관 22조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돼 정관을 개정한 후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음악에 해놨으니까 일단은 이유가 어찌됐든 사원총회는 한 번은 거쳐야 되니 그래서 제가 빠르게 사원총회 날짜를 잡았고 22조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법적 가처분을 해서라도 우리가 밝힐 거거든요. 그래 안 하고는 이 선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정관 개정을 위해 C씨는 다음 달 9일 회원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대의원들이 지난해 임기 만료 전에 C씨에게 정관 개정과 총회 개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회원들 사이에서도 C씨가 전 회장 A씨의 재선에 유리하게 정관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 수정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전직 회장 A라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위법 사항을 저지르지 않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아마 반대하고. 이사회와 직무대행의 임기가 이미 끝난 데다 법원으로부터 임시로 권한을 인용받은 직무대행이 정관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대행은 법인을 유지관리하는 한도 내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직무대행 C씨는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울주 군립병원 기자재 구입 등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회의 투자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현 직무대행이 권한 밖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다 정관 개정의 근거조차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관에서 결격 사유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한 내용이 존재하여 법적 근거가 있어 유효합니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통상사무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선거기일 변경은 정관이나 임원 선거관리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에 있고 정관 22조 임원 결격 사유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직무대행자가 선거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거액의 원전 지원금을 집행하는 주민협의회가 회장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G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가 주최한 세계도시 관광진흥기구 TPO 한국지역회의가 어제와 오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도시관광진흥기구는 세계 주요 도시 간 관광교류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7개국 130개 도시의 지방정부와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울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TPO 한국지역회의에는 세계 14개 회원도시와 7개 유관기관, TPO 사무국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 관광 트렌드와 지역 관광 등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주요 활동 내용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SO일이 어제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6년 연속 브랜드 전략 부문 1위, 5년 연속 주유소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SO일은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어제 오후 울산시장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철욱 시체육회장, 회원 종목 단체장과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체육회별로 모금한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전달된 모금액은 울산시 체육회에서 1,000만 원, 골프, 탁구, 산악, 배드민턴, 족구협회 등 5개 단체에서 각 500만 원씩 모두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와 녹색에너지 촉진 시민포럼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울산 독수리학교 먹이터 운영 결과 하루 평균 99마리가 먹이터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색에너지 촉진 시민포럼은 지난해 11월부터 3월 18일까지 울주군 범서읍 이밤리와 중구 다운동 3호섬 일원에서 독수리학교 먹이터를 운영한 결과 일일 최대 200여 마리 하루 평균 99마리 먹이터가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독수리학교 운영을 통해 모두 43회에 걸쳐 매일 300에서 400kg씩 13.7톤의 먹이를 독수리에게 제공했습니다. 2023년 국가 성평등 지수가 65.4점으로 전년보다 0.8점 하락한 가운데 울산은 하위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성평등 지수가 하락한 건 사실상 역대 처음으로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교육이 9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 79.4점, 돌봄 32.9점, 의사결정 32.5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나빠진 영역은 양성평등 의식으로 전년 대비 6.8점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울산은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한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부산과 전남, 경북과 함께 하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